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은 약보합 혹은 하락 마감하였지만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글로벌 시장이 가장 큰 이슈는 유로엔이 하루 만에 무려 마이너스 2.56% 하락한 것인데요. 4거래일 연속 장기 채권이 매일 양봉을 그리며 상승한 것도 중요한 흐름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놈이 하락은 언제쯤 멈출지, 그리고 옵션 만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과 함께 갑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갈게요. 코스피 선물은 그동안 해외 시장의 하락을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변동성 매도로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목요일이 갭 다운은 최소한 340 양매도장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에 더해 하락 쪽으로 더 열리게 된다면 기존 해지가 되어 있었던 335 라인 혹은 관뚜껑이 혹시라도 열리게 되면 330 라인까지도 가능했으나 현실적으로 335까지만 내려가더라도 변동성 매도자들이 이버물 장사를 다 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갭 다운 이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340과 337선 사이에서 양매도가 진행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갭 다운에 개인 투자자가 무려 3만 계약이 넘는 콜옵션을 딱 3분 만에 다 매수를 했어요. 339선까지 밀리게 된 자 또 5만 계약까지 늘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오늘 오전장 상승은 없다고 봐도 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의외의 흐름이 있었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위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대량의 콜옵션을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개장 후 20분이 지나자 대량의 선물 매수에 현물 매수까지 동원해서 시장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11시까지 342선에 근접한 상승을 하였는데 선물은 3천억 조금 넘게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옵션 시장에서는 콜 감마가 터지면서 아주 아비규환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초반 20분 동안 워낙 싼 가격에 콜옵션을 개인들에게 팔아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배신을 때리고 시장을 들어올릴 줄 몰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푼 매도를 해가면서 기관들은 델타를 맞춰갔고요. 그렇게 시장이 상승할 때 개인들은 콜옵션은 그대로 둔 채 풋옵션 물타기 매수를 하면서 양매수 형태를 갖췄으나 안타깝게도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계속 윗방향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상승한데도 개인들은 콜옵션 매수를 더 늘려가고 거의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후장에 들어서 지수가 하락할 때 개인들이 하락 시 풋옵션 매수분을 청산한 것과 달리 콜옵션은 그대로 하락한 것을 다 얻어맞았는데 그만큼 개인들은 이번 물 끝까지 상승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 최근 들어서 계속 콜옵션 매수 물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갭다운했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이익을 줄 듯 말 듯 해서 굉장히 지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매수 물타기를 해서 시장이 올라가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평균 단가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오늘이 콜옵션 매수 수량 6만 5천 계약을 장마감까지 끝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옵션 시장은 주식 시장과는 다르죠. 옵션 만기에는 옵션들이 휴지가 됩니다. 그리고 옵션을 파는 주체들은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죠. 그들은 자신이 판 옵션을 휴지로 만들기 위해서 온전히 노력을 하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옵션 물타기를 계속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이익이 났다는 얘기는 곧 개인들에게 판 그 옵션이 기관들이 파는 거죠. 그게 손실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은 자기네들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막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342선까지 반등이 나온 것은 그 이상으로 가면 기관이 콜 매도가 이 풋옵션 매도로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이 이루어져서 그 이후로는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여하튼 시장 하락을 노리던 투자자들은 또다시 풋옵션 매수분이 쪼그라드는 것을 스트레스를 받으며 답답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약세 스프레드로 대응 중이라 개장 초 처음에 제법 큰 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드 매수분과 매도분이 있었는데
이 매도분이 완전히 아작을 납니다. 그래서 11시경에 풋 340 매도분이 0.19선 이하로 밀리게 돼서 뭐 스프레드 매수와 매도가 있는데 거기서 매도분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청산을 했어요. 그리고 풋 345 매수분은 그래 뭐 프리미엄 다 날릴 각오하고 뭉갰는데 이거는 이 기관이 당일 콜 매도에 대한 환매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풋 매도로 델타 헤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아무리 봐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다행히도 이 11시 이후 시장은 고점을 조금씩 낮추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시장이 튀어오른 콜 342를 죽이기 위한 눌림 정도로 봤어요. 그런데 오후 1시 넘어서 외국인들은 장중에 매수했던 선물을 다시 매도로 뒤집기 시작했고 결국 오후 3시에는 순매도 2천억 가깝게 누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눌리면서 개인이 몰렸던 콜옵션 342는 물론이고 340마저 휴지가 되었으며 337 콜옵션도 사실상 뭐 휴지가 돼서 이번 물은 하락장이라고 하지만 풋옵션으로 수익을 내기는 대단히 어려웠던 굉장히 어려운 하락장이자 징그러운 양매도장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4월, 5월 연속으로 양매도장이 된지라 6월물은 방향성이 어디로든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어요. 현물시장에서는 오후 들어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강하게 나왔는데 이 LG생활건강 1280억은 이 오전부터 나왔던 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500억 매도가 나온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이 인덱스 매도는 거의 멈추었다고 보고요. 개별 종목 이슈로 매도를 할 뿐 전체 시장을 패대기 치는 모습은 이젠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현물 매도를 멈추고 선물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되는데요. 실제로 오늘 외국인들은 장 마감 무렵 이 풋옵션을 매수해서 만기 결제 리스크는 해지했지만 선물은 빠르게 2천억 넘게 순매수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6월물은 시장 하락에 기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최대한 청산하려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옵션 변동성은 오후장 들어서 제법 세게 증가했는데 그래봤자 해외 시장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변동성 수준이고 따라서 6월물은 어쩌면 콜옵션 매수 물타기가 진짜 가능한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물론 여전히 프리미엄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므로 초반에는 풋옵션 매도를 쌓아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옵션 매수에 도전할 계획인데요. 아무리 하락장이라 해도 시장이 매일 떨어지진 않고 또 중간에 한번 반등으로 풋옵션은 언제든지 와장창 하락할 수 있죠. 콜옵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정배열되어 있지 않나요, 시장이? 초반부터 콜옵션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풋옵션 매도로 프리미엄을 확보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 시장이 저점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따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미국은 어제도 투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투매가 없는 것이 뉴 노멀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글로벌 시장 대비 지나치게 낮은 것 또한 뉴 노멀일지도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6월물 옵션 시장 행사가표를 보면 어제의 하락으로 외가격 풋옵션이 배가가 살아났는데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옵션에서 선물 가격은 신저가를 갱신했어요. 334선까지 밀렸는데요. 갭 다운에 바로 계속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어제와 비슷한 패턴으로 오전장 반등에 오후장 하락 혹은 장 초반 눌림 이후 장 중반 반등 그리고 종가는 도지 이런 형태로 변동성이 조심스럽게 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일 마이너스 3% 넘게 하락을 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은 1월 저점권을 살짝 깬 정도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 선물대로 갭 다운이 나온다면 2500선 초반까지 밀리게 되죠. 3월물 옵션은 325선을 핵심 기준점으로 하고 320 풋옵션을 공격적으로 매도할 계획인데요. 시장이 밀릴 때마다 풋옵션 320을 매도해서 프리미엄을 벌어놓을 계획입니다. 다만 이 모든 계획은 미국의 투매가 나오게 되면 재고해 볼 텐데요. 우리 시장도 투매가 나오지 않고 미국 시장도 지금 투매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래 투매가 안 나오는 게 뉴 노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풋 매도를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한국 시장 정리하면 개인들이 끝까지 콜옵션 매수 물타기를 하면서 만기 내 시장이 상승을 막았고 외국인들은 초반에 콜매수 풋매도로 합성선물 사고 선물도 사서 시장을 위로 들어놓았다가 포지션을 뒤집으면서 방향성 플레이로 옵션이 수익을 극대화한
이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방향성을 지닌 옵션 만기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인 유럽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보통 글로벌 마켓 리뷰할 때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유럽 시장에서 사고에 가까운 마켓 무빙이 있었어요. 오늘 유로 N이 무려 마이너스 2.56% 아주 개떡락을 했는데 유튜브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시황에서 유로 N이 급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종 교차 통화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리서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지금 시장이 관심이 인플레이션은 언제 멈추고 뭐 증시는 언제 반등하냐 이런 거에 쏠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매크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유로엔이 급락에 대해서 꼭 챙기고 가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보통 유로엔은 리스크 온 지표로 여겨져요. 유로엔이 강세는 시장의 안정을 의미하고 올해 3월 7일부터 전쟁 리스크 있었던데 거기서부터 유로엔은 저점 찍고 두 달 사이에 어마어마한 폭등을 보입니다. 이거는 대놓고 BOJ가 글로벌 상황과 다르게 양적 완화를 지속하면서 일어난 현상인데요.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 당연히 일본 10년물 국채도 박살이 나야 되죠. 그런데 여러 차례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10년물 국채는 아주 BOJ가 철저히 방어를 한 바람에 아 그래 채권 매도는 안 할 텐데 그러면 엔화를 더 매도하겠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이 두 달 사이에 엄청 심화됐어요. 자, 그런데 최근 4거래일 동안에 시장에 뭔가 다른 변화가 포착되었죠. 그것은 글로벌 리세션 우려가 고개 들기 시작하면서 장기 채권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 연동된 포지션들이 언와인딩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 한국 시장 참여자들은 거의 신경 쓰지 못했지만 오늘 중국 정부가 홍콩 시장에서 홍콩 달러와 페그를 방어하기 위해서 시장 개입을 했었어요. 오후 2시 이후로 위안화가 더욱 하락한 것도 특징인데요. 사실 이쯤 되면 시장이 박살나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후반부 들어서 계속 밀리기 시작했고 나스닥 선물은 개장 초 마이너스 1.5%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세션 후반에 글로벌 리스크 오프 흐름이 나오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 채권이 무려 4거래일째 계속 또 상승했죠. 또 유럽 세션 들어서는 그동안에 유로화가 한참 버티던 1.05 라인을 깨고 급락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어제 유로화 매도를 일단 잘랐다가 다시 때린다고 해놓고서는 오후에 깜빡 잊고 휴식을 취하는 바람에 이번 유로화 약세의 시세를 챙기지 못했어요. 여하튼 어제는 드디어 3년 만에 스위스 프랑화와 달러가 페리티 그러니까 1대1이 된 거예요. 이제 유로화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길을 거슬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유로화는 내리고 엔화는 오르면서 유럽 증시는 폭락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일 미국 시장 하락으로 갭다운이 나온 상황이었죠. 그리고 원래는 유로엔이 급락은 리스크 오프예요. 그런데 어제는 계속 하락해서 바닥에서 멈추다가 지수가 그러다가 이 미국 본장 개장 1시간 전에 유럽 증시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저가 매수가 꾸준히 이입되면서 증시를 들어올립니다. 근데 이때 미국 지수 선물은 오르지 못하고 유럽만 올랐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은 어찌 보면 이 주식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데 유로존 장기 채권이 오른다는 것은 유로존이 긴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긴축을 안 한다면 그럼 증시가 과매도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된 것 같아요. 대신 유로화 약세는 어쩔 수 없었죠. 왜냐면 일본도 이 원래는 국채 매도가 돼야 되는데 국채 매도를 단단히 막았죠. 그래서 그 대신에 엔화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엔화 매도를 하니까 니케이가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유로엔이 급락을 한다면 리스크 오프지만 이번에는 유럽 증시가 이 유로화 약세를 용인하는 대신에 그러면 그 유럽 증시는 아주 폭등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의 유로엔 급락은 원래는 리스크 오프지만 이번에는 리스크 오프로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리스크 온으로 해석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는 전일에 이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미국장 본장 들어서 유럽 증시가 굉장히 크게 올라요. 그래서 이 종가 고가로 긴 아랫꼬리를 이틀 연속을 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유럽 증시도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이 상품 시장에서는 이 구리가 톤당 9,000달러를 일시적으로 하회한 등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골드도 채권 강세와 관계없이 급락이 나왔는데 그나마 기름 가격은 증시 흐름에 따라 동행하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자, 유럽 시장 정리하면 장기 채권 상승과 유로화 하락으로 긴축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종의 안도의 리로 유럽 증시에 저가 매수가 연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지만 오늘도 질서 있는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본장 개장 전 지수 선물은 꾸준히 하락을 해서 개장 초에는 테슬라가 700달러까지 밀려서 출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본장 개장 후 나스닥 선물은 짧게 바닥 확인하고 나서는 아주 꾸준히 반등을 해서 유럽 세션이 종가 고가로 마감할 때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의 변동성은 또 죽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후 시장은 재차 하락을 하면서 새벽 3시 45분에 나스닥 선물은 11,700선을 일시적으로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장이 하락한데도 변동성 선물은 얼마 살아나지 못했죠. 즉 어제도 시장은 투매가 나온 것이 아닌 질서 있는 매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장기 채권 매입분만큼 주식을 덜어내는 그런 하루였던 것이죠. 그리고 새벽 4시 이후에는 나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S&P가 기록한 주봉 저가 3,855선은 아주 의미 있는 주봉 지지선으로 5주 연속 음봉을 그릴 가능성이 있을 망정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하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오후장에 시장이 들어올려졌다고 봅니다. 개별 종목 보면 이 코인베이스는 시가의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40달러 초반까지도 밀리긴 했지만 이후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전장 갭다운에 스탑로스가 나오고 그리고 장중에 눌림이 나오고 나서도 그래도 오후장에는 대부분 반등을 해서 양봉을 만들어낸 등 시장은 단기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언더슈팅과 같은 투매가 나오지 않고 질서 정연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바닥이 형성되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평가 손실이 너무 커서 스탑로스 될 부분은 진즉의 스탑로스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레버리지가 걸려있지 않은 채 그대로 평가 손실을 깔고 체념한 상태로서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투매가 나오지 않고서도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데요. 다만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면 이 상승 속도는 변동성 매도와 함께 천천히 상승하게 돼서 장중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싸게 사서 버티는 식으로 대응해야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시장에서 관찰되는 것은 이제 유럽 변동성과 미국 변동성이 31포인트 초반으로 거의 붙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변동성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시장이 일봉상 양봉을 한 개라도 만든다면 시장이 의미 있는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 중 애플이 장 초반 스탑로스가 나오고 또 장 중반 이후로 질서 있는 매도가 나왔다가 장 마감 무렵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현물 시장에서 도치 형태의 양봉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하지만 단기 바닥일 뿐 추세 상승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러셀도 드디어 하락을 멈췄죠. 그리고 시장이 오후에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 현상은 시장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는 이 투매가 나와야 진정한 바닥이라고 해서 계속 숏마인드를 가졌는데 이거 마냥 숏 들고 있다가는 커버링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하락장이 진정한 바닥을 만들기 전에 중간중간에 수많은 강력한 숏 커버링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매크로 트레이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의 흐름을 모두 팔로우해야 돼요. 하락장이라고 해서 숏 포지션 잡고 계속 버티다가 3일 연속 쭉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익을 상당량 반납하게 되고 또 마진콜을 당할 수도 있죠. 자, 미국 시장 개장 전 발표된 경제 지표는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 있었어요. 20만 3천 건 증가했어요. 근데 시장은 딱히 지표 자체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높은 수요로 낙찰되었지만 이미 채권시장이 유럽 채권시장 상승과 함께 많이 올라와 있던지라 추가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자, 6월물 옵션이 거래되는 첫날이에요. 야간 선물 시장 갭다운 나왔지만 6월물은 점진적 강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풋옵션 한 놈을 집중적으로 매도한 다음 이후 거기서 벌은 프리미엄으로 콜옵션 매수로 대응할 계획인데요. 4월물과 5월물 연속으로 양매도장이었죠. 그래서 6월물 옵션도 지금 프리미엄이 그닥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글로벌 시장이 변동성이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콜옵션 매수보다는 풋옵션 매도로 매도 기조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해외 증시 또한 바닥을 찍었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스닥 매수 포지션도 좋지만 S&P 풋옵션 매도 포지션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행사가 3,800에 대한 6월물 풋옵션을 집중적으로 매도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또 유로화가 강하게 부러지긴 했지만 나머지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오지달러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채권 스프레드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고요. 어제 이탈리아 16제 매도 조금 늘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